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과 0279번 이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요. 순서대로 상담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설 연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맞는 바로 이제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설 연휴 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 연휴 지나면 주가는 떨어질 텐데요. 그러면 설 연휴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결국은 오늘 새벽에 마감된 상황, 이제 미국 증시도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설 연휴 전에 사람들은 이제 설 연휴 지나면 또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고, 그래서 주식을 팔았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또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듯 지난해 말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건 올해 시장은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죠.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주식을 팔았다간 최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요. 주가가 올라가든 아니면 또 떨어질 때든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사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은 결국은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 결국은 그게 진리고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1년 이상의 주가 하락이 이어진 상태.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히 싼 가격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국내 증시는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화 상담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2부에 연결이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한전기술인데요. 네. 한전기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인데요. 네. 63,500원이에요. 63,5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 팔아야 되나 잘 올라가지도 않고 네. 맨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르다 또 빠져버리고 그냥.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지금 잘 올라가나요? 어떤 글쎄, 종목이 잘 올라가는 거는 뭐 몰라요? 어떤 이게 딱 이 종목이 지금 잘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급액에서 조금 네. 플러스 됐는데요. 네. 팔아야 되나 조금 더 가져가야 되나 그걸 모르겠어요. 더 가져가야죠. 더 가져가야 돼요. 네, 지금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주가가.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단타를 하려고 해요. 단타. 그러니까 짧게 치고 조금 올라가면 팔려고 해요.
또 밀려버릴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게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빨리 안 팔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계속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니까 어때요? 손실이 커지죠? 떨어질 때, 그죠?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팔았으면. 커졌는데 이제 네. 예, 제 가격이 왔는데 제가 팔아야 지금 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종목들을 빨리빨리 쳐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기다린단 말이죠. 그럼 손실이 제가 생각할 커지잖아요. 때는 한 7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제가 지금 네. 시청자님,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빨리 얼마냐 이거 가르쳐 달라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게 얻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청자분이 지금 저하고 사실 이게 통화가 연결이 어려워요. 예. 그러면 제가 뭐 하나라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뭔가 지금 빨리 얼마야 이것만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성격이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7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7만 원에 파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느긋하게 본다면 더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주식을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손실은 크지만 수익은 크게 못 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7만 원,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저는 7만 5천 원까지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답답한 마음에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1 홀딩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000원에 20%요. 35,000원에 20%요? 예, 예. 자, 이 종목은 32,000원이면 35,000원이요. 35,000원이세요? 예, 예. 네, 35,000원에 20%.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좀 됐어요. 좀 오래되신 거예요? 예,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해요. 그렇죠? 네네. 지금 3만 원 전에서. 네. 자, 지금 잠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이 좀 그동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래 보면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전부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뭐 IT 업종이 막 올라왔다가 자동차가 잠깐 올라갔다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가 좀 도는 장인데 H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지주회사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자회사 뭐 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아직 시세가 좀 아직은 이제 안 온 것 같아요. 순서가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은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느리고 좀 답답하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좀 약간. 아니, 그런 건 답답하진 없어요. 않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내가 묻고 싶은 거는요. 네. 지금 더 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 네, 지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네. 더 기다리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주식을 사서 조금 빨리 수익이 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천천히 수익이 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 난 빨리 났던 늦게 났던 그건 관계는 안 해요. 그런 건 상관없으시고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이익만 나면 돼요. 1년 후, 2년 후에 이익 나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HOL 홀딩스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고 싶어.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종목에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얼마나 더? 네? 얼마만큼 더 하실 건데요? 몇 프로 정도 더? 아니, 난 그거는 뭐 결정을 좀 생각을 안 해봤고 어떤지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한 3만 1,000원에 사가지고 네. 지금 3만 5,000원에 사가지고 그 사이에 줄여서 한 4만 원까지 안 가겠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저의 의견을 지금 물어보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진 않아요. 이제 항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HA홀딩스라는 것도 만약에 이 종목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얼마만큼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다 보면 나중에 되면 100%가 돼버려요. 한 종목만 다 100%?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저는 지금 내가 생각에는 자, 지금 35,000원에 사 있고 20%를 사 있고 또 이제 20%를 더 사면은 40%잖아요. 아 갑자기 20%가 그래서, 지금 생기신 거네요, 그죠? 사서 네. 최소한도 한 1년, 2년까지만 기다리면은 아, 네. 4만 원은 안 가겠느냐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20%더 추가 매수하실 거면 31,000원 아래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4만 원까지 보고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살짝 힘드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넷마블요. 넷마블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만 원에 29%예요. 자, 6만 원에 29%요. 예. 자, 오 마지막 종가네요. 언제 혹시 뭐 금요일날 사신 건 아니죠? 예, 금요일 샀어요. 아, 금요일날 종가에 사셨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네.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이 주식이 아직 제가 초보자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지 한 7만 원까지 갈라나 또 안 그러면 밑으로 빠질라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아, 저는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예. 이제 뭐 초보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보예요. 게임주인 건 아시죠? 예, 게임주예요. 그리고 웅진 뭐라고 되죠?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게임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웅진코웨이 아시죠? 웅진코웨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예. 게임 회사가 갑자기 정수기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전혀 좀 다른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인수한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보면은 웅진코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현금 창출을 굉장히 잘해내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 동원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회사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게임 회사가 게임으로 승부를 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게임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은 이제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BTS 관련 종목들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테마도 엮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뉴스로 또 엮여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일단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매수하셨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너무 길게 말고요. 6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파시죠, 그냥. 어때요? 예. 선생님 네. 말씀대로 할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6만 5천 원 예.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돼요. 6만 5천 원 이상 넘어가면은 네, 6만 5천 원. 정리하면 네, 6만 5천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할로 정리를 하세요.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정리 못 해요. 한 번에 탁 정리하려고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파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음. 그럼 이렇게. 6만 5천 원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선생님 저는 말씀이? 어제 사셨는데 지금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 그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보고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 매수 타이밍이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6만 5천 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예. 가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예,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000원에 30%요. 37,000원에 30%요. 예, 너무 높으죠. 요즘에 예. 그 가스비 많이 나왔죠. 예. 네, 지금 다들 가스비 많이 나와서 막 걱정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37,000원 가격이 비싸 보여요.
저는 안 비싸 보여요. 그러니까- 싼 것 같아서 샀는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내려오고 안 올라가니까요. 그냥 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진짜 한없이 계속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또 진짜 답답하게 떨어져요. 주식도 이제 시장도 그렇고요. 개별적인 주가도 그래요. 근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뭔가 그 흐름은 좀 빨리빨리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뭔가 흐름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 보면은 계속 질질 밑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중간중간마다 계속 뭔가 흐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37,000원 가격은 비싼 가격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올까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보면 돼요? 네, 다들 뭔가 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제가 목표 주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4만 원 보시면 돼요. 4만 원. 그래요? 네, 4만 원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이걸 이 금년에는 종목 넣을까요, 그럼? 어떤 거 본전이요? 예, 아니, 아니 금년 안에 올해 안 해요?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4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1월인데요. 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식이 작년에 1년 내쉬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산 등산 같은 거 하잖아요. 등산을 할 때도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둘레길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 평지의 길들이 있어요. 또 내리막길도 있단 말이죠. 산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도 약간의 굴곡들이 계속 있어요. 힘들게 오랫동안 떨어졌다면 다시 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닐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서라도 그냥 팔아버릴까? 자꾸 그런 맞아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이런 약해진 마음을 이용합니다. 팔고 나면 나중에 또 올라가고 또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돼요. 그걸 해야지만 결국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정 잘 지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시겠죠? 4만 원 정도는 1분기 안에는 올까요? 갑자기 또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또 1분기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4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저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빛소프트 4,912원에 5%요. 한빛소프트를 4,912원이요? 네. 오래되셨군요, 이 종목이. 엄청 오래됐어요. 8,000 얼마에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까지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8,0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거의 최고점인데요? 2021년도? 그때 네. 그거 TV 방송 보고 최저점이라 해서 아마 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최저점인데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방송에서 아마 보고 제가 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가 지금 완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에 추가 매수 한번 해서 네. 우리가 또 유튜브에 보니까 또 한빛소프트가 그게 10위권 안에서 네. 얼마까지 또 올라간다라고 그게 나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추기 위해서 또 추가 매수를 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또 게임, 내려가더라고. 한빛소프트 이제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많이 네.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3,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회사 네,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이 회사도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당시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종목도 네네.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어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방송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송에서 보고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천을 해서 샀는데 화폐를 고점에서 샀다. 이제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래요. 이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도 2020년, 2011년도에 게임주들 많이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은 위험하니까 이제 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단순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분명히 주가는 다시 빠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또 여기서 이거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또 얘기하셨던 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더라고요. 추천하는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을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즉 이때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면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이익이 없네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꼭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자, 추가 매수 더 이상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지금 5%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인데요. 일단 추가 매수까지 해서 지금 5% 비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500원 정도까지는 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4,000원, 4,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팔고 다른 종목 교체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뭔가 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에 더 이제 차라리 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거든요. 아니 다른 거 사도 방송에서 추천해가 공약주로 나와가지고 사도 제가 사면 항상 내려가더라고요. 방송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나서 방송을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보여요. 그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기본적으로 때. 차트는 보면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하거든요. 시청자분 지금 어느 지역에 사세요? 지역이 어느 지역에 계세요? 서울이에요? 어디 지역? 대구요. 대구 지역이세요. 대구. 나중에 그 대구 지역에서 강연회 한번 하잖아요. 그럼 한번 오세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연회에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오시면 아마 좀 풀릴 거예요. 제가 해답을 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4,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4,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동국제강. 네, 동국제강이요. 13,300원에 네. 10%요. 13,300원에 10%요. 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아니,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뭐 11월 달에 왔다 갔다 했네요, 좀. 그죠? 네. 이게 지금 목표가를 얼마나 정해고 가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러세요. 사실 이제 매수할 때는 보통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할 때는 좀 쉽고 매도할 때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매수하고 나서 목표 주가 설정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주식을 좀 많이 하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매수가 더 어려울 거예요. 목표 주가다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것보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는 순간부터 매도를 준비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뭔가 타이밍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뭔가 적절한 시기를 딱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위로는 16,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 멈췄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는 16,000원까지 열어두고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이 종목은. 16,000원요? 네, 16,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잠시 후 1시부터 저는 서울 종로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고요. 종로 토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강연회 오실 때 다른 거 준비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참가 비용도 무료고요. 현장에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뭐 따로 예약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들이 뭔가 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손해를 많이 봐서 응어리가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주식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런 응어리들은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생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궁금증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서울 지역, 뭐 근교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1시에 이 종로 강연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의 응어리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기 예전에 네. 그 아남전자 상담해 주셨는데 그거 수익 잘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네, 어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번에? 무림 PMP고요. 네. 4,375원에 네. 21%요. 4,375원에 21%요. 21%. 네. 자, 이 종목이 꽤 오래되신 종목이네요. 좀 묵혀있는 종목이군요. 네, 한 3번 추매를 했어요. 아, 3번을 추가 매수하셨다고요? 네, 분할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비중이 이제 커져서 더 이상은 추매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냥 4,5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나 해서. 추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그래도 단가가 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이 21%인데요. 제가 잠깐만 이거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100만 천. 한 가지 제가 주식 투자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되셨어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 정도 되셨어요. 이제 공부는 평소에 좀 하셨죠? 하시긴. 네, 이게 네. 5,000원대 초반에 한번 한 10% 넣고 이제 4,500원대 한번 넣고 4,000원대 네.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이제 주식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항상 공부라는 것도 이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주식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은 정작 이제 중요한 것들을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제 무림 PMP라는 기업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점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네. 무림 PMP 무림 이제 PMP는 이제 평균적으로 일평균 정도의 거래량을 잠깐 봤을 때 거래량이 7만 주 정도가 돼요. 7만 7천 주, 한 8만 주 정도? 그런데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요.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평소에 이 종목을 평소에 보셨을 때 호가창에 매수 매도 호가가 굉장히 좀 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기억을 꼭 하세요.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세요. 그래야 주가도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도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자, 무림 PMP는 지금 매수 가격이 34,300원대인데요.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저는 4,500원 정도에만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네. 58,500원에 20%예요. 58,200원에 500원에 20%예요. 58,500원에 20%. 이거 네네.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가 똑같네요.
어제 샀어요. 아, 그렇죠. 오늘 뭐 종가에 사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예. 아이고. 자, 코스모 신소재 근데 금요일에 어제 사셨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내가 이거 저기 한번 네. 샀다가 아, 한 7만 원대에 한번 팔았어요.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이군요. 7만 원대에 한번 팔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또 샀어요. 그런데 또 갈련지 안 갈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셨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한번 줬기 때문에 나한테 좀 친근한 기업인 거죠, 그죠? 나한테 좀 네. 이제 좋은 인상을 줬던 기업. 네.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네.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네. 관련주들 중에서도 양극화물질 관련주예요. 이제 소재 쪽.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 네. 주가가 딱 봤을 때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10만 원대 파신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네. 이번에도 이제 올라와도 지난번에 예. 7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예. 7만 원을 팔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눈높이만 좀 낮추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6만 3천 원 네. 정도, 네. 6만 3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봐도 안 되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이 예. 올라와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6만 3천 원, 6만 4천 원까지 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서 내려가면서 4만 원, 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 올라가서 7만 원, 8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굳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기다렸다가 손실까지 보고 마음고생하면서 막 병까지 막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나중에 또 수익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길게 볼 필요가 네. 없어요. 좀 짧게 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6만 3천 원에 팔고 나오세요. 지난번처럼 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중앙에너비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700원 20%요. 중앙 에너비스를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에너비스 27,700원에 20%. 이 종목이 뭐 최근에 사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좀 됐어요. 그럼 좀 되셨네요. 앞전에 네, 민구 탱크님께서 네, 3만 원까지 보러서 봤는데 네. 27,500원까지 오고 쓱 빠지길래 못 팔았어요. 좀 아쉽게 몇백 원 차이로 지금 못 갔다가 지금 떨어졌네요. 그죠? 네. 얼마 전에 반동을 하더니 빠졌는데 네. 제가 물타기를 할까 했는데 물타기를 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물타기는 하면 안 돼요. 네. 저도 그중에 추가 매수는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종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아직 이제 시세라는 건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튀어 올라오는 그 시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세가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좀 빠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번에 올라올 때는 지난번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고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6,000원 정도 자리를 넘어가면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이 가격대 안에 들어오면 이번엔 조금 더 낮은 목표가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회복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지 한번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이제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 그리고 023772에 0279번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연결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또 2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 내셔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9,700원에 50%입니다. 109,700원에 50%요?
예. 지금 이 종목은 수익이 나고 계세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궁금하신 거 매도가는 좀 알고 싶은데요. 매도가요. 예. 얼마 혹시 그 마음속으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반 4만 원 정도. 14만 원이요. 네. 그래서 안 파셨군요. 중간에 한 번도 정리 안 하셨죠. 비중이 예. 일단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요. 24만 원까지 과연 올 수 있을지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요. 자, 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상승 추세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떨어질 때를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상승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에코프로는 그동안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2년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어요. 예, 좀 떨어졌어요.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하락을 타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 날 보니까 갑자기 음봉이 나왔네요. 예. 그럼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너무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보다가 나중에 수익인데 결국은 손실로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이제 아쉽잖아요. 뭔가 좀 비중도 일단 많은데 혹시나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떨까, 어쩌지 약간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는 그냥 분할로라도 계속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라도 정리해야지 나중에 되면은 갑자기 올라가다 팍 빠져버리면 그때는 못 팔아요. 꼼짝없이 묶여버려요, 돈들이.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요,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수익을 지켜야죠. 그죠? 12만 2천 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좀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는 월요일장부터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죠. 분할로. 예. 그리고 일단 13만 원을 이제 13만 원 오면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정리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 이 안에서 정리를 다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세방전지요. 세방전지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8,600원에 60%요. 48,600원이요? 600원이요. 비중이 지금 60%인가요? 네네. 맞네요. 추가 매수하신 네. 거예요, 혹시? 네. 그래서 많아졌군요. 네. 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이. 네. 매수가에 왔을 때 빠져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조금 더 길게 보면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조금 더 길게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좀 더 길게 본다. 자, 이거 수급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실적도. 네.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너무나 많이 떴어요, 주가가. 맞아요. 그렇죠, 많이 떴어요. 네, 원래 네. 그 전에 주가는 한 3만 원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한 4만 원 정도면 내 주가가 좀 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주가 아직도 네. 조금 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빼놓긴 했어요. 세방전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네. 비중이 네.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60% 비중으로 이 종목은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안 가져가는데 이제 시청자분한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세방전지는 만약에 5만 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네. 비중을 절반은 줄이세요. 네. 그래서 30% 정도만
한 네. 5만 5천 원 정도까지 끌고 가자 생각하시고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 5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은 줄이고 가셔야 아마 마음적으로도 불안감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야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매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GS 건설요. 아, GS건설. 네, 매수 2만 가격하고? 5천 원에 20%요. 2만 5천 원에 25%요. 네네. 아, 2만 5천 원에 20%군요. 네네, 20%. 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아, 자, 혹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인가요? 아니면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가요? 아니면 지금 두 개 다 나왔던 고민이에요. 다 고민이에요? 예, 예. 자, 뭐 물어볼 이유가 없었네요. 네. 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면 굳이 네.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비중이 20% 정도 차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건설주들이 이제 사실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도 있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도 사실 오랫동안 누적이 된 악재고요. 그래서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아시죠? 레고랜드 네. 때문에 지금 회사 이제 채권 발행이 좀 어려웠던.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지금도 약간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요. 이런 악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그쵸? 어저께도 좀 올라왔다가 나중에 다 빼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왜냐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분명히 분명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인들 막 들어가요 또.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다 쭉 빠져버려요. 차라리 네. 슬금슬금 조용조용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GS건설은 그냥 끌고 가는 게 좋고요. 목표 주가는 좀 길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좀 길게 보시면 저는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3만 원보다 높게 네. 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3만 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예, 예. 네, 잘 한번 끌고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일진 하이솔루스요. 일진하이솔루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0%, 58,000원에 20%. 58,000원에 20%요. 많이 빠졌는데 참 지금 아직도 기미가 안 보여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좀 답답한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 좀 답답해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수소차 쪽이었어요. 네, 이제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전기차 쪽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소차도 일정 폭의 어떤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올라가면서 수소차를 또 딸려서 올라갔는데 결국 전기차 좀 많이 빠졌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전기차 시장이 올 거야, 이쪽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2020년도, 2021년도 이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소차는 과연 언제부터 커질까요, 이 시장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됐던 건 과거 진짜 10년 전, 20년 전에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갔다 빠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처럼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가 한번 또 꺾이면 엄청나게 또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전기차주들이 막 올라올 때 수소차들이 같이 올라올 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수소차들은 전기차주들 잠깐 올라올 때 수소차들은 또 안 움직여요.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일진하이솔루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거 있는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실체가 분명히 있고 단순 테마에 의존하고 있는
단순 테마만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괜찮아요. 기다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안정이 되잖아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잘 잡으시면 그때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좀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주가가 뭐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한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니면 주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2만 5천 원 내지는 4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빨리 한번 다른 종목도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애니빌리터를 네. 23,300원에 30%로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좀 좋다고는 하면서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그쵸. 좋았죠. 그때는 좋았어요. 올라갈 때는 또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또 빠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올라갈 땐 그래요? 좋다, 떨어질 땐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런 게 좋아요. 오히려 관심 없을 때가 좋습니다.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조금 네. 기다리시면 그래도 21,000원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그때 수익에서 네. 나오자고요. 네, 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시에 종로 토지에서 강연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영구 멘토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